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동아시아사 그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것을 했었냐면요,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부분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었고요. 서민 문화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왔었습니다. 명청시대 때의 서민 오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청나라 시대 때 등장했던 고증학과 공양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선 실학과 국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일본의 고학, 국학, 난학에 대한 내용,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또 다룬 적이 있었고요. 서민문화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나라 시대 때와 청나라 시대 때 각각 대표하는 소설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삼국지연의, 서유기, 그 다음에 수호전, 금병매는 명나라, 그 다음에 홍루몽과 유림회사 같은 청나라 시대 때 등장했던 그런 소설들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경극이란 것이 유행하면서 특히 청나라 때에는 황실과 상인들이 이러한 경극단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연화가 있다면 조선에는 풍속화나 민화가 있고 에도에는 그렇지 우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자,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한글 소설과 판소리, 서설시조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탈춤 이런 것들도 유행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탈춤 이야기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도막부 시대 때의 조닌 문화에 대해서는 조닌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만들어낸 서민 문화로서 이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불라쿠, 그 다음에 가부키, 우키요에, 네라코야 요런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우키요에에 대해서 제가 별표 치면서 일본식 목파나인 이 우키요에가 19세기에 등장한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진이 관련된 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기출에는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된 거, 그게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었다라고요. 네, 그런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학문 대두에서는 고증학에 대한 내용, 공양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했었고,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를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당시 강의자전과 사고전서가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공양학이란 청나라 말기에 등장한 춘추 공양학을 연구하여 정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학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공양학인데, 이 공양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를 비판하니까 현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캉유에이와 양치차오가 벌였던 벽법자가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실학의 대도와 서학의 전례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와 같은 간단하지 않은 설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 한국사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학에 대해서 서학이 왜 조선 조정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는가, 평등사상과 제사의식 거부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일본은 고학과 국학과 난학이라는 것이 발전했는데, 고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19세기 후반 성리학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에 공맹시대 때의 고학을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학이었고요. 국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문화, 그 다음에 고유한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일본이 짱이다 라고 하는 일본 절대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양상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훗날 존왕 양이운동이라고 해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변화 속에서 핵심 사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국학의 일본 우월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난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온 특히 서양의 학문을 우리는 난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양의 학문들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난학 교습소를 설치한 것들 등등이 바로 난학의 양상이 되겠고,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해체신서라는 의학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난학을 통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좀 깨우치게 된다. 어떻게? 경험주의적, 실증적 방법을 수입하는데 이제 깨우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수행평가 안내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형성평가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단순히 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좀 준비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후 동아시아사 수능을 준비하시는 가운데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수능 4번 문제입니다. 2021년 수능 4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요런 것들을 자꾸 출전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런 수능 기출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한 번쯤은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뭐 배웠던 내용 뭐 물어보는 거겠지 뭐 이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유형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지? 어디서 많이 봤지? 주운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에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거네. 평안도 섬으로 들어간 명예장수. 이 누구죠? 누구야? 모문룡이죠. 그치? 모문룡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토벌하라라고 하였다. 그럼 첫 번째.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지금 힌트가 뭡니까? 조선을 정벌하고자 한대. 그럼 조선과 사이가 안 좋은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누굽니까? 후군 또는 일본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단서 볼게요. 두 번째 단서에는 평안도 섬에 들어간 명예장수라고 있죠. 평안도 섬에 들어간 명예장수. 그럼 이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가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예 군대겠죠. 명군. 이때 장수가 모문룡이라고 그랬었어요. 모문룡. 그럼 이 모문룡의 군대를 이 가도에 주둔시키게 해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인조였죠. 인조. 그러면 모문룡은 인조에게 무엇을 약속했다고? 인조 반정에 대해서 눈 감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모문룡의 명군을 가도에 주둔시키도록 허용해줬다라는 거죠. 인조가. 자,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는 나라가 있지. 이게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후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후금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 첫 번째는 정묘호란, 두 번째는 병자호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둘 중에 이 모문룡과 관련된 내용이면 정묘입니까? 병자입니까? 정묘가 되겠습니다. 정묘. 자, 그러면 정묘호란과 가장 관련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라번? 마번?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마입니다, 마. 자, 요 내용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정묘는 1627년이고요.
병자는 1636년입니다. 예.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적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냐면 후금이 아니라 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시기에는 누르하치가 아니라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에 쳐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정묘 때도 인조고 요 때도 인조예요. 근데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게 되고 이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죠? 그러한 차이점도 보이게 되고 병자호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병자년에 조선을 쳐들어가는데 오로지 이 조선에 대해서 조선 정벌만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나라 군대까지도 처부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정묘호란이 맞겠고요. 정묘호란이 들어갈 곳은 바로 이 청나라가 국호로 계층하기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마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조가 즉위했기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에 있는 일이 되니까 당연히 5번이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2021년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가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일본에서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되었던 조정이 통일된 뒤, 자, 요 말이 나왔습니다.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됐던 조정이 통일됐다. 통일됐다. 아, 이거는 지금 딱 봐도 지금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남북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일본의 남북조. 그럼 이 남북조가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예요? 아시카가 집안이니까 무로마치 막부르겠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이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됐던 조정이 통일된 뒤,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 때 일이겠죠. 그 다음에 요랑하던 끝에 왜구로 전락한 무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한 왜구가 바닷가에 출몰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가는 장수 등 연해의 방비를 견고히 하며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더욱 엄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연해의 방비를 위해서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엄금해. 그러면 지금 이런 남북조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고 나서의 시기에서의 중국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 중국의 왕조가 뭐겠습니까? 명나라 또는 그 한참 이후에 청나라가 되겠지. 그 중에서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엄금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명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까? 둘 다 해당되지만 명나라에 좀 더 가깝지. 이름 자체가 뭐니까? 해금 정책이니까. 그쵸? 네, 그럼 선생님, 그럼 청나라의 천계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자, 장수 등 연해의 방비를 견고히 하며 백성들이 바로 나가면서 언급하였다라는 말 대신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연해에 있는 사람들이 내륙으로 또는 내지로 이동하도록 한 명령이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야 그때는 해금 정책이 아니라 천계령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 시기 당시는요, 요 남북조 무로마치 막부 시기는 사실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와 가장 관련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무로마치 막부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명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명나라가 했던 내용이었으니까 해금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 당시에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니까, 그죠? 류큐의 조국무역을 허용했다. 맞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럼 2번 볼게요. 대월의 쩌능따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어디예요? 몽골이지. 몽골. 2번은 몽골. 자, 3번. 자,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토벌한 건. 이거는 조선이죠. 조선. 자, 4번. 신패를 발급하여 대외무역을 통제한 이건 언제입니까? 청나라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때의 일. 자, 5번. 정치 세력을 진압한 후 천계령을 해제할 때 이것도 역시 청나라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때의 일.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선생님, 그럼 이거 지금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선이니까 명나라 때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명나라가 한 것은 아니잖아. 그치? 조선이 한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제가 잘못 봐와서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자, 밑줄친 이 막부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자, 봅시다. 문화로 보는 동아시아. 일본 영대장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이라는데, 아무튼 이게 딱 봐도 이거 지금 뭐 같습니까? 이거? 요거? 예, 이거 우키우에죠? 우키우에. 그럼 이 옆에 있는 거는 뭔지 몰라도 뭐 소설이나 뭐쯤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키우에를 비롯한 이런 이제 소설 같은 요런 작품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얘네들의 문화가 조미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조미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된 것. 요렇게. 자, 이 막부에서는 기존 지배층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조미 문화네. 당시 문학에서는 이하라 사이카쿠가 쓴 일본 영대장처럼 상인들의 삶과 풍속, 존인이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그죠? 상인, 존인, 그죠? 미술에서는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처럼 자연 풍경이나 생활의 모습을 표현한 판화라고 그러죠. 판화. 판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키우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 유행할 시기에 막부는 에도밖에 없죠. 에도막부죠. 에도막부. 그럼 에도막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 판소리나 탈춤 등의 공연이 성행하였다. 맞죠? 맞죠?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자, 불경등을 보관하기 위해 대안탑이 만들어졌다. 자, 대안탑이 되게 신경 쓰이네요. 뭔지 모르시면 일단 지나갈게요. 자, 2번. 자, 2번. 아리까리함. 3번. 자, 1번 아닌 건 확실하죠? 1번이 답이 아닌 거는 중국 대규모 편찬 사업 등으로 고증학이 발전하였다. 고증학이 발전하였다. 자, 이거 했었죠? 3번은 맞아. 맞는 말이야. 4번. 1번. 가부키 분락후. 100%죠. 100%. 맞죠? 5번. 읽기와 세법을 가르치는 데라코야가 확산되었다. 와, 이거 빼박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에요. 2번. 그럼 2번에 왜 물음표로 쳤는데 대안탑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당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 때. 그러니까 주로 요런 식의 요렇게 생긴 그림이나 아까와 같은 이런 뭐 파도나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우키우에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우키우에다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말 있잖아요. 기존 지배층 중심의 문화에 벗어난 새로운 문화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조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쯤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야 돼. 자, 5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14번 중요한 문제예요. 1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문제라고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요. 선교사 누구의 약 28년간의 주요 활동입니다. 자, 미주친 기억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물라카에 출발했대. 그 다음에 선화사라는 현판에 달았고 그 다음에 백록동 서원에 갔다. 자, 보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물라카를 출발해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마카오겠지. 마카오. 자, 물라카에서 마카오로 가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중국 내륙이잖아.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등장하겠지. 누굴까요? 누구게? 5글자야. 그럼 얘밖에 없잖아. 마, 대,
마테오리치. 그죠? 마테오리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또 힌트를 받아 쓰셔야 되냐면, 이 천주실이라는 요 책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기하학서적이라는 말에서도 힌트를 얻으셨어야 했어. 그러면 마테오리치가 썼던 기하학서적의 이름이 뭐였어요? 기하원본이란 책이 있었잖아. 그치? 기하원본. 요걸 통해서 마테오리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물라카라는 단어도 있지만 얘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딱 봐도 마카오잖아. 마카오. 그러니까 마테오리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마테오리치가 있었던 시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라는 명왕조가 되겠지. 명나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온인의 난에 가담하는 무사. 온인의 난에 가담하는 무사. 명나라긴 해. 하지만 요 시기보다 너무 이른 시기예요. 1467년도에 있었고요. 자, 2번 볼게요. 소금을 판매하는 휘저우 상인. 되게 아리까리합니다. 네.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세모. 3번. 삼포이란을 진압하는 조선 군인. 1510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단전 회치법을 발명을 보고하는 관리. 이거는 15세기 초니까 1400, 10, 20, 30, 40, 한 30년대쯤 되겠네요. 그쵸? 1410년에서 30년대니까 15세기 초니까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지정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농민. 이거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니까 어때? 지금 이게 명나라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그럼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셈인데, 일단, 이 마테오리치가요, 명나라 말기에 등장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테오리치에 대해서 등장했을 때, 우리가 문화가 명, 말, 청, 초, 당시의 문화, 또 선교사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그때 명나라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마테오리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샬,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 그 다음에 프로, 그런 애가 있었잖아. 그치? 페트, 있었잖아. 여러 아담샬이나 카스틸리오네는 청나라 때, 그 다음에 마테오리치는 명나라 말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굳이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1578년에서 1610년 동안, 중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활동했었던 이 선교사 마테오리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1578년에서 1610년 사이니까 3번이랑 안 맞잖아요. 그쵸? 1번하고도 안 맞죠. 그쵸?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명말기에 있었던 휘조우 산시상인들의 그런 교역망 확대, 요거와 가장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테오리치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아담샬 정도는 변형돼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두 인물이 숙소에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후지하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1회로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학통을 전수받은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들의 학통을 전수받았던 사람들 중에 근래에 누가 있었다?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규소라이? 누구지? 오규소라이가 주장한 내용 볼게요. 복고의 학문. 자, 여러분, 복고가 뭡니까? 복고주의라고도 하잖아.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후지하라 세이카라는 말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학문이 뭡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리학이니까 가에 들어갈 것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런데 복고화제. 그럼 성리학보다 예전의 시기로 돌아가자니까 이거는 공맹시대의 유가사상을 의미하는 거죠. 공맹시대 때의 유교로 돌아가자,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오규소라이. 그 다음에 네, 자, 찾아드릴게요. 이토 진사이입니다. 이토 진사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규소라이와 이토 진사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가번에 대한 힌트를 자꾸 주고 있잖아요. 주희.
옛 경전을 중시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복고의 항문, 옛 경전, 이것이 전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가와 주의가 집대성, 요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다음 주의의 주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가는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리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고려말 신진사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맞죠? 남송 이후 소학 등의 보급을 통해 확산되었다. 맞죠? 남송이니까. 주자가 남송 사람이었잖아. 그다음 조선에선 서원을 통해 지방사회 보급했다. 맞죠? 그 다음에 에도막부 각종 재료와 의뢰정비에 이용되었다. 이거를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제 요런 사람들이 에도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뢰 정비에 이런 성리학적 지식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1번. 다이오 율령 반포에 영향을 미쳤다.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좀 푸실 수 있어야 했어요. 이거는. 자, 2020년 수능 7번 문제입니다. 2020년 수능 7번 문제요. 자, 가본 볼게요. 명은 푸젠성 월항을 개방하고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가는 민간 무역선의 출항을 허가화되라고 되어 있죠. 민간 무역선의 출항을 허가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명나라가 무엇을 풀었다? 해금령을 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가에다가 써! 뭐라고? 해금령 해제. 해금령 해제. 그럼 이것은 언제냐면 16세기 후반입니다. 16세기 후반. 봐봐. 해금 완화라고 대놓고 나와있네. 해금령 해제입니다. 해금령 완화. 자, 그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토지조사 사업을 한답니다. 검지네요. 검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검지했으니까 뭐도 나올 수 있겠어? 그렇지. 도감몰수령도 나올 수 있겠죠. 도감몰수령.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미 등 주요 은광에서 획득한 오늘 중국의 생사와 교환하여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임진전쟁을 일으켰다. 네. 임진전쟁이니까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임진왜란을 의미하는 거겠죠. 임진왜란. 자, 그러면 요 가와 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베이징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몽골군이래. 이건 뭡니까? 이게 경술의 변이지. 아는 사람들은 얘기하셔야 돼요. 예. 경술의 변이니까 타타르부가 되겠죠. 타타르부. 타타르부. 그럼 요것은 16세기 중반대 일입니다. 16세기 중반대 일.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2번. 헷갈릴 수 있죠? 경신대기근 제가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그쵸? 저번 시간에 경신년에, 있었던 대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 조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일이었어요. 그게 17세기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세기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의 일이겠지. 자, 3번. 고다이고 천황의 반기를 이루고 거병한 일본 무사. 이거는 무로마치 남북조식입니다. 무로마치 남북조식의 일이니까 한창 이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니에요. 4번. 일본의 최초로 조총을 전해주는 포르투갈 표류민. 이거는 1543년이야. 1543년이니까 이거는 언제예요? 16세기 한 중반쯤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체가 검지 몰수령하고 임진왜란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거 자체가 예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세에 들어가지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16세기 후반이라고요. 해금령 해제는.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이니까 얘도 안 돼. 답은 5번이죠. 5번. 아메리카 은은시코 마닐라에 입항하는 에스파냐 상인.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 3, 4번 다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번이 답이 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20년 수능 12번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네. 자, 미추치 기업사건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강희전의 2만의 병력과 200여 척의 병력을 집결시켜 정치 세력을 공격하였다. 정치 세력 공격했네. 강희제가. 그러면 어디를 쳐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타이완을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타이완 공격이 임박하자 정시 세력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시 세력은 정, 성, 공 세력을 의미하겠죠. 정성공 세력이 투항하였다. 이로써 타이완이 정복되고 반청 세력이 진압되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업적? 강희제의 업적. 그러면 앞에 요 남아있는 이 강희제를 비워놓고 이 사람이 했던 업적에 대해서 다시 다른 것들을 찍으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이 사건 이후, 정시 세력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성공 세력을 정복했다라는 것이고, 타이완을 점령했다라는 것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청나라 안에서. 그래, 정성공 세력 때문에, 내렸던 명령이 뭐였어요? 천계령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 천계령을 어떻게 하겠어? 해제하겠죠.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번? 옳지 않은 거라 했으니까 몇 번?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 눈에 들어오지. 5번. 그치. 요거라고. 봐봐. 에드워프가, 주인장, 그러니까 슈인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슈인장이 발급한 것은 요거보다 한참 전이라고 했어요. 1604년부터 1635년까지. 그러니까 17세기라고, 17세기 때. 근데 저거는 지금 몇 년 때예요? 천계령 해제는, 1661년 때라고요. 1661년 때니까 17세기, 후반대 일이라고, 중후반대 일이고요. 얘는 기껏 해봤자 17세기 초반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순서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천계령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일본은 어떻게 했다고? 슈인장 무역이 아니라, 신패를 발급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셔야 했다. 예, 요 정도로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2020년 수능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 수능 15번 문제. 자, 미추치 서적을 편찬한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은 자금성 문영각, 문영각은 황제의 명으로 관학자들을 동원하여 경, 사, 자, 집, 사부로 분류 편찬한 서적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사고전서라고 불러요. 사고전서라고 불러요. 사고전서 편집한 사람, 권륭제죠. 권륭제가 만들려고 했었다. 청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경정이가 편찬됐다. 2번 오경정이 당나라입니다. 제왕기 고려입니다. 성리대전 명나라입니다. 1415년에 나온 명나라 도서고요.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조선 초입니다. 여기 이거잖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겁나 큼 이렇게 중화사상이 중화사상이 쩌는 지도가 바로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된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2020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푸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의의를 두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겐. 자, 가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봅시다. 사진 속 장소는 내가 사는 어디에 있는 대지마래. 자, 여러분. 대지마가 첫 번째 힌트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곳에는 옛 네덜란드 중요하죠. 당시 교육의 모습과 난학. 자,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이거 공통점. 나가사키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나가사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요. 무로마치와 막부가 설립된 것은 교토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광복계가 조직된 것은
도쿄였나? 그럴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광복해요. 네, 좀, 아무튼, 나가사키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예. 제가 알기로는 도쿄나 오사카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찾아봅시다. 베트남 광복해. 예. 네. 베트남 광복회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일본으로 해서 건너갔는데 일본 여기서는 안 나타나네요. 죄송합니다. 베트남 광복회는 중국 광저우에서 조직을 했네요. 예, 중국 광저우에서 조직했습니다. 베트남 광복회는 일본이 아니라, 예, 미안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 광저우에서 조직했다고 합니다. 예, 위키에서 찾았고요. 네, 위키에서 찾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3번.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열린 곳은 도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최초의 일간지가 발행된 곳은 오사카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문제 푸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2021학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수능의 범위는 2015학년, 2015 개정 동아시아사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2019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묘슈가 뭔지만 좀 구분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푸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묘슈에 대해서만, 묘슈는 언제 등장한 거냐면 장원 공령제라는 것이 이제 시행됐을 때 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창 고대 시절의 일이었어요. 고대 시절의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빼고 문제 푸시면 답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니은과 리을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연행사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상송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반도, 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조선 후기 상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연행사가 파견된다라는 것은 연행사가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청나라에 보내지는 조선의 사신단을 우리는 연행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청나라, 한반도에는 조선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2019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수능 10번 문제. 나는 뜻밖의 풍랑으로 이 나라에 표착하였소. 나는 새롭게 수립된 막부의 쇼군에게. 자, 여러분. 막부라고 했으니까, 딴 건 몰라도 일본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일본이죠, 일본. 일본의 쇼군에게 항해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새로운 이름과 영지를 받았다고. 그런데 최근 이 막부가 크리스트교를 탄압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었다라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었어요. 외울 거는 아니지만 요런 것들로 인해서 크리스트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요 시기면 무슨 막부식입니까? 에도가 되겠지. 에도. 자, 보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명과 가만무역에 개시했다. 이거 무로마치죠. 그다음 고려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거 가마쿠라죠. 자, 견당사를 파견하여 선진문물을 수용했다. 이거는 야마토로 시작해서 헤이안으로 끝나는 요 시기 때죠. 네. 그럼 5번. 무역항에 시박사를 설치했다. 이건 중국이죠. 중국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에도막부가 했던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예. 요런 주인장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평양성에 함락시킨 저들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던가요? 가도에 있는 명예 모문용 군대에 대한 지원을 끊으래. 자신들에게 세패를 보내래. 국경지역의 게시를 열으래. 잠깐 보세요. 명예 모문용 군대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 정묘호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묘호란 후에 그들이 협상했던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요구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럼 요 내용을 찾으라고 하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가 아니죠? 나 아니죠? 다 아니죠? 라나 마일 것 같은데 정묘호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엔 후금이었으니까 홍타이지가 여기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4번 라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겠죠. 쉬웠습니다. 문제가. 자, 2019년 수능 12번 문제인데요. 가에 나올 말은, 가에 대한 내용은 남북조 종식입니다. 남북조가 끝나는 시기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그러니까 3대 쇼군이, 남북조의 대립을 종식시켰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쇼군 요시마사의 후계를 둘러싸고 교토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요시마사의 아들과 동생을 각각 지지하는 유력 세력들 간의 전투가 벌어져 교토가 크게 파괴되었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야? 온인의 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나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보고 계시면 돼요. 문제는 안 푸는 이유가 사실 답은 2번인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베트남 사야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2번에 나에 대한 설명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2019년 수능 13번 문제. 미추치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그림은 소설 홍루몽입니다. 홍루몽. 자, 그렇죠. 홍루몽. 자, 홍루몽이니까 언제적 소설? 조선 후기 때, 죄송합니다. 조선 후기가 아니라 홍루몽이니까 이거는 청나라죠. 청나라 시대 때 등장했던 소설이 되겠습니다. 홍루몽. 자, 상류층의 애정관계, 그 다음에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사회 비평, 그 다음에 출판 문화의 발달로 많은 대중적인 소설이 출간되었다. 이 시기. 청나라,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일본에 있어서는, 에도, 이 시기죠. 이 시기. 요 당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되겠습니다.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딱 보일 것 같은데. 4번입니다. 4번.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기출까지 다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한 가지 필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조금 제가, 요렇게 정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 필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할 건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면, 일본사를 여기다가 먼저 쭉 작성을 하면, 이제 요 사이사이에 명나라와 조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같이 작성을 할 거예요. 청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조선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요렇게 내용, 요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할 건데, 일본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명청 내용을 군데군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선 내용을, 이때 무슨 왕이었다 정도만 딱 정리를 할 거니까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온인의 난입니다. 온인의 난. 언제 일어났냐면, 1467년에 일어나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사이에 조총이 전래되고 보급이 돼요.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1543년에서 44년대의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음이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나가시노 전투. 이거는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가시노 전투 5단 오브나가 이 정도는 좀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575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실 때에는 이런 연도 같은 거는 좀 외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그렇게 낼 건데, 그래도 요런 순서 정도는 좀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아무래도 요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연도를 적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죠. 통일하는 것이 1588년입니다. 1588년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592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죠. 자, 사망하고 나서 향후 일본의 향방을 가르는 전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그랬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요게 1600년대입니다. 1600년.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개창되는 거. 에도 막부가 개창되는 것이 1603년입니다. 1603년. 자, 요렇게 해놓고요. 빨간색으로. 자, 온인의 난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렇게 해서 딱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센고쿠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센고쿠 시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가 센고쿠가 되겠습니다. 센고쿠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가지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지치기 들어갑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이후에 했던 업적들이 좀 기억나세요? 기억날 겁니다. 나겠지. 에이, 나겠지. 첫 번째, 뭘 시행했다? 검지를 했다. 두 번째, 도량형을 통일했다. 도량형 통일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었잖아. 도검, 몰수령이라는 걸 했다. 도검, 몰수령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에도 막부를 개창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명청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 자, 이 온인의 난 요 사이에 여기서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명나라가 경술의 변이 일어나게 돼요. 경술의 변 1550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가시노 전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통일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시 명나라가 되겠죠. 장거정의 개혁에 따라서 실시되는 새로운 세제의 변화 1조 편법이 실시됩니다. 1조 편법이 실시가 된다. 요게 158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돼가는 중이죠.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 발발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명나라엔
광세의 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명나라 이 만력제가 자기 황관들을 각 지역에 흐트러뜨려서 뿌려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했는데 그 세금 걷는 그 방식이 너무 가혹해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기억나셔야 할 것 같은데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세의 화가요. 언제 때 일이냐면 1596년부터 1620년대까지예요. 1620년대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입니다. 그 이후의 일. 그러니까 에도막부 이후의 일이에요. 자, 요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누라치가 후금을 건국해요. 누라치가 후금을 건국해요. 1616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내려서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 다 하시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또 따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길 원하시는 분들은 쓰시라고요. 네. 그리고 사르후 전투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사르후 전투. 강홍립이죠. 강홍립. 1619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묘호란 1627년. 그 다음에 병자호란 1636년. 그 다음에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것 또한 1636년의 일입니다. 요렇게. 그 이후에는 명나라가 멸망해요. 명나라 멸망. 이자성의 나는 1643년이고요. 명나라가 멸망한 것은, 공식적으로 멸망한 것은 1644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조선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요 보라색 걸로 바꿔 볼게요. 자, 이 광세의 화에서부터요, 사르후 전투까지, 광세의 화부터 사르후 전투 여기까지, 요 사이 때쯤까지, 요 때가 누구였느냐면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은 1608년부터 실시하게 되었고요. 요 끝 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은 1623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인조반정 이후로부터 쭉 가는 것이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그쵸? 인조. 그러니까 인조는 1623년부터 제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요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나마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일본의 오닌의 남부터 명나라, 청나라, 그 다음에 조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요 시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기 쉽게 하나의 도식화로 해서 좀 연대기처럼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르후 전투는 언제 어느 왕 때 일어난 얘기입니까? 그죠? 광해군 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묘 병자 전부 다 인조 때 맞았던 전쟁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청나라로 바뀌게 된 역시 인조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 때 비로소 우리가 병자호란한테 패배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쵸? 그것에 대한 물자로 대주게 되는 것이요. 그쵸? 자, 요렇게 좀 어느 정도 순서에 따라서 했군요. 이 에도막분 이후로 이제 쭉 이렇게 에도막분이니까요. 이제 요러한 그림이 먼저 1차적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뭐 천계령이라든지 뭐 그런 해금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때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요 픽이 다 되실 때까지는 좀 끄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예, 좀 픽이 좀 잘 어디다가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릴 때는 좀 따닥따닥따닥 붙여서 썼는데요. 조금 칸을 넓게 잡으셔도 되는 게, 나중에 여기에서 그 사이사이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다음에 그려줄 때에는 그 다음에 그려주는 그 그림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을 나중에 이렇게 믹스해 보면은 굉장히 뭔가 촘촘하게 뭔가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어떤 이제 아까 연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동아시아 시기에 행해졌던 일 맞춰라 할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요런 시기예요. 이해됐어? 만약에 온인의 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온인의 난 시기 당시에 각 왕조에는 어땠는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조선, 명청 상황, 아니 명나라 상황을 찾으면 되겠죠. 그쵸? 또는 나가시로 전투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하면은 요 밑에 있는 내용 전부 다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 시기 때쯤이라고 했으면은 보통 1조편법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조선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제가 이제 쓰진 않겠지만 대충 말을 해드리자면, 요 시기 때는 한창 붕당이 분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선조 시기니까요. 선조 시기 때 붕당이 분화가 되어서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박나배 패단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가 되는 시절이었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동아시아사 저번부터 1차 시, 2차 시, 3차 시까지 쭉 왔는데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 3단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제가 4단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거니까, 수행평가와 관련된 동영상은 2차 시 때, 2차 시 그 후반부에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 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 11월 달 15일에서 19일 들어간 요 주간 있잖아요. 요 주간에 제가 밴드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을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다음 주에 수행평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